그냥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봐가지고.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한 가지 고민을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선택할 때 맥북 시리즈를 선택할 건지 윈도우 노트북을 선택할 건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또 노트북 대신 이런 아이패드, 저는 아이패드가 정말 많죠. 이런 아이패드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선택의 포인트를 제가 잘 잡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떤 선택 포인트를 가지고 결정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민이 되는 한 가지, 노트북을 선택할 때 윈도우 노트북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맥북을 선택할지, 이게 첫 번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예전에 맥 같은 경우는 이제 호환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특히 MS 오피스 관련한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호환성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정보를 가지고 자꾸 대입을 하니까 이 맥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맥 앱스토어에 가면은 MS 오피스 365라고 해서 이제 구독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MS도 이렇게 맥 유저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맥에서 똑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앱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예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의 이런 오피스 365 버전과 충돌을 일으켜서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만약에 최신의 상태의 오피스 365 기준이라면은 이제 호환성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맥북을 선택할 거냐, 윈도우 노트북을 선택할 거냐, 그 기준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게임을 즐겨 한다,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들을 즐겨 하고 있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윈도우 노트북이 아무래도 가성비 좋고 그런 게임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맥과 윈도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윈도우로 모든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맥에 제가 적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맥만큼 정말 편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매년 계속 OS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이 맥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또 개선이 되니까 그렇게 또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최근에 영상이 되게 또 활성화되었죠.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을 찍고 있고, 또 많은 또 대학생분들도 이런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에이터나 영상에 대해서 관심 있지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나 또 회사 현장에서도 이런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상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능력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고민하신다면 맥북은 아주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맥북으로 아주 쉽게 영상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맥북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맥북을 선택한 게 제가 맥을 잘 알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예뻐서 선택했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이 만족도는 기대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맥북의 좋은 점, 맥북은 이 감가상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노트북을 선택을 하고 이제 좀 사용하다가 나는 좀 고사양으로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때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는 1년만 지나도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윈도우 300만 원짜리 노트북 샀는데 와, 그냥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봐가지고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이 맥북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가 엄청나게 잘 되기 때문에 또 사용하다가 다음 기종으로 넘어갈 때
중고 제품으로 팔고 넘어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매 비용은 되게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가격 하락률을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맥북이 더 싸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의 좋은 점은 디자인 여러 가지 활용도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경쟁력은 OS죠. 1년마다 OS를 업데이트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컴퓨터를 만나는 느낌, 그리고 안정화된 그런 OS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북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하신다면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만 있다, 그리고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윈도우 환경이 더 편하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윈도우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맥은 좀 안 맞아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맥으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맥북 프로 16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제품이거든요. 제가 차후에 맥북 프로 16을 가지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맥북을 선택할까? 아니면 아이패드를 선택할까? 요런 또 고민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최근에 아이패드의 변화를 보면은 컴퓨터 같은 그런 사용성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 사용하면 대학생활을 좀 더 스마트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아직까지는 쌩쌩하고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패드를 선택하세요. 아이패드가 학교나 회사에서 정말 매력적인 생산성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플 펜슬을 통해서 필기도 할 수 있죠, 그림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생산성 높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노트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아이패드가 거의 다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이 굉장히 스마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이패드로 만드는 키노트입니다. 키노트 하니까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거 어떻게 써? 나는 파워포인트밖에 몰라. 키노트는 제가 기존에 아주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랑 비슷한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애플이 잘 만들어놨습니다. 애플이 그냥 만들지 않았죠.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정말 파격적인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놀라운 점은 아이패드, 맥북, 아이폰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 애플 펜슬과 이 아이패드에서 최적화된 그런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강의를 하는데 강의 자료 만들 때요, 이동할 때는 아이패드를 들고 그 안에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요. 만든 파일들이 동시에 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작업이 용이해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노트북을 펼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가볍게 아이패드로 만들고, 또 카페나 어떤 정해진 공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맥북으로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고 편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사용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태블릿 PC를 사놓고 영화 보고 인터넷 하는 수준에서 끝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방치하게 됩니다. 생산성 높은 활동에 사용을 하면요, 정말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이 가격 이상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이 없다, 그렇다면 맥북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은 맥북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지, 아무래도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준비할 때나 문서 작성을 할 때나 이게 좋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노트북만큼 편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이 없다, 그렇다면 맥북 에어도 정말 똑같은 활용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휴대성이 좋은 그런 맥북 에어,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컴퓨터 한 대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도구가 필요하다, 그때 아이패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시면 굉장히 좋은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맥북 하나 그리고 아이패드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하면 환상적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OS 카탈리나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이드카라는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아이패드를 맥북의 서브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둘 다 사용하면 제일 좋다라고 애플이 그렇게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이드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것처럼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맥북, 아이패드 다양한 사용법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